자, 이번에 윤석열이 뭔가는 해요. 뭔가는 하는데 너무 속이 보여서 얘네들 수준은요 이렇게 그 유리 상자 안에 들어있는 도가니도 주인 같은 느낌?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략으로도 웃긴 게 일단은 그 정부의 민생 대책이요 총선 정도까지만 딱 멈춰 있어요. 물론 정부의 그거는 총선이 의식해서가 아니라 상반기에 쏟아 부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감면 무슨 연장 무슨 대책이 총선 때까지 딱 멈춰 있어. 너무 티나더라고요. 자 볼까요? 내수 살리기 대책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이게 지금요 그 전기요금 안 올리고 있잖아요. 총선 망한다고. 그럼 윤석열내가 총선 이기던 지건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올립니다. 일제히. 공공요금 동결 그다음에 카드 사용 증가액 소득공제 20% 내수 살린다고 이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의 지금 목표 중에 하나가 내수를 살리겠다인데 과연 될까요? 나는 경제 관료들 다 모가지 날려야 된다고 생각해. 대책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쓸 돈이 없는데 카드 사용 증가액 소득공제 20%를 해주면 내수를 써요? 니들이 월급을 올렸어야지. 그렇지, 월급을 올려줘야지. 쓸 돈을 많지. 지랄 이원병을 하세요. 그다음에 1분기라고 하면 3월달까지죠. 자영업자 20만 원씩 전기료 감면. 3월달까지. 그리고 3월 딱 끝나고 나면 총선 때 우리 찍어. 2분기는 안 해줍니다. 윤석열 대선 때 뭐 했습니까? 자영업자들한테 600만 원씩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자영업자들이 표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또 안 줘가지고 또 문제가 됐었죠. 똑같은 짓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다고 해놓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준 돈도 환수한다 그랬었죠. 네. 네. 자, 한번 봅시다. 2024년 경제정책 방향 주요 입법 과제 한번 볼까요? 1년 한시 비수도권 개발 부담금 100% 감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저 토건 건설 이런 걸로 지금 뭐 해보겠다는 시도거든요. 장모님 어디 또 개발하고 계신 거 아니야? 개발 부담금 영원이신 분 우리 최은순 씨. 소형 저가주택 아파트 제외 매입 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 한시. 1년 한시 비수도권 학교 용지 부담금 50% 감면. 한시.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 승인 권한 이항. 노후차 개소세 70% 한시 인하. 한시. 임시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1년만입니다.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상반기 소비 증가분 20% 공제 상반기만입니다. 전통시장 소비 공제율 상향 40에서 80%로 양도세 기존 1주택자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 채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종부세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 채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네. 그러니까 경기 부양하려고 SOC 예산을 상반기에다 끌어 쓰는데 얼핏 보면은 이제 느낌적으로 그렇잖아요. 상반기 예산을 써버리잖아요. 하반기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상황인 거야. 전에도 이야기했다, 성렬아. 미국이 작년에 하반기 때 성장률이 3.5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간 이유 하나가 뭐였냐면 내수였습니다. 소비. 근데 지금 소비하게 만들고 저번에 기억들 까먹으셨었는데 소비하자고 작년에 그 무슨 포인트 뭐 준다 그래갖고 그때 그 정부가 푼 게 100억 풀었던 기억 나요, 안 나요? 소비 진작한다고 무슨 뭐 포인트 뭐 100억 풀었었잖아요. 네. 와, 나 지금 아유 정말 찔끔찔끔 높은다. 진짜. 야, 해외에 나가서 쓰고 들어오는 돈이 거의 666억. 어운. 그리고 더 열받는 거 윤석열이가 지금 무슨 뭐 이렇게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저 우리 국민들 만나는 이를테면 국민과의 대화라는 거래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재임 중에 R&D 예산 대폭 확대하겠다. 나는 이런 정도 되면 이건 아픈 거죠. 아니 대한민국이 거의 한 달 넘게 R&D 예산 축소시킨 걸로 지지고 볶았는데 재임 중에 R&D를 대폭 확대했다고. 여보시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은 지금 어디 아니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이 어디 가둬놨다가 가끔씩 국민들 만날 때 풀어주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아니 처음에 뭐 R&D 예산 충분히 주겠다고 했다가 완전히 깎아놓고 지금 다시 가서 또 충분히 주겠다고 하는 게 저기 지금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아니, 봐봐요. 실제로 확정된 게 이거야. 내년 정부 R&D 예산 26.5조 확정. 올해보다 4.6조 원 줄어. 이게 지금 12월 21일에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대통령은 왜 또 갑자기 자기 맘대로 R&D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해. 내 음모론이 확실한 것 같아. 가둬놓고 있다가 야 너 저 돼지 같은 놈 너 밖에 나가서 국민 만나고 와 이렇게 시킨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오늘 갔다 온 막걸리 줄게. 왜 있잖아 핸드폰 스마트폰 뺏고 TV 못 보게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자기는 R&D 예산이 엄청 증액된 줄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일단 됐겠지. R&D가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아. R&B인가?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아. 알리백도 알아야 됩니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4조 6천억 깎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국제협력으로 1조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1조는 만질 수가 없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조 6천억 깎은 효과라고 지금 완전 멘붕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야야 뭐라고 하면은 내 대통령 지시라고 해라. 이게 지가 왕이야 왕. 9월에도 난리가 나니까 대통령 지시라고 말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말 자체가 굉장히 대통령 지시, 대통령 짓. 굉장히 권위적인 거죠. 내가 말했다고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 그거네. 대통령 짓이라고 해라. 이게 대통령 지시예요, 대통령 짓이에요. 이거거든.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런 짓 하고 다녀요. 부끄러워요 솔직히. 근데 어찌했죠? 어제 나온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어. 그 지진이 빈번해지는데 R&D 예산 삭감, 지진 관련한 R&D 예산을 다 삭감해서 장비 구입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나 얹고 들어갈게요. 이번에 일본에 지진 났죠. 네. 일본 열도가 1.6m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밀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1.67m가 일본의 땅의 위치가 옮겨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내 키보다 더 큰 만큼 넘어간 거예요. 이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약간 복불복인데 일본 쪽에서 지진이 나왔고 해일 같은 게 와서 대한민국 원전한테 언젠가 지진의 어떤 그 모양에 따라 지진의 스타일에 따라서는 쓰나미가 올 수도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는 일본이 태평양 판하고 맞닿은 부분, 쉽게 말해서 지진이 잘 생기는 부분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원전의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했던 거는 일본이 그 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진 같은 걸 막아주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 안쪽에서 지진이 그것도 강도 7.6의 대형 지진이 생겼다는 거는 그 원인에서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나 방어막 없이 쓰나미가 직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진 장비가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나마도 지진 장비를 구입을 포기하게끔 지금 R&D 예산을 깎았다는 거죠. 봐봐요. 읽어봐봐요. 지질자원연구원 올해 예산 27% 삭감, 이동식 지진계, 전산 장비 등 구매 포기, 지진 관측소 센서 수리도 후순위로 미뤄, 감염병 대응 연구 기간은 28% 넘게 줄어, 전기료 마련 이외 중과제 3개 없애기도.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몰라. 내 임기 중에 막 R&D 예산 막 계속 올리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줄이고 있어. 그 이미 8월에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터 전기료 3억 원 없어가지고 그 절반에 컴퓨터를 꺼먹었었죠. 절반을 꺼먹었었죠. 지금 여기도 전기료 마련 때문에 중과제 과제 3개 없앴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료 이런 것들을 비용을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런 것들 다 안 하고 있는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지진이 나거나 또 역병이 돌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R&D는 R&D라고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냐. 뭐 중요한가 보다. 연구개발비예요. 연구개발비야. 과학이 발전하려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래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쏴붙는 건데 성과 안 나오는 거 다 삭감해버린 거야. 어떤 기술과 어떤 것들은 5년 걸리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것들은 10년 걸리는 게 있을 건데 이거 실적이 안 나오니까 깎아버린 거예요. 이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 마인드가 이런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제천에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거기 그때 대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소방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근데 원래 TO가 있어. 근데 원래 TO를 채우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O를 채우는 걸 충원이라고 해. 근데 TO를 늘리는 걸 증원이라고 해. 반도 채워지지 않았어. 왜 안 채우냐고 했더니 국민의힘 부류의 국회의원들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불이 안 나는데 왜 그 자리를 월급 주고 써야 되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뇌도 안 쓰는데 그 뇌 왜 달고 다녀? 어?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잠깐 성과 안 나면 이거 해라. 윤석열 지대가리성인 그거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국민들한테 필수적인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군대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군대에 돈을 얼마나 썼는데 군대가 사실 물론 이제 군대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한 대 5천억짜리 전투기 써가지고 적기 한번 격추시킨 적 없고 폭탄 하나 떨궈본 적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국민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는 적자가 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적자다 없애. 대표적인 게 공공의료원이죠. 공공병원. 쟤네 맨날 적자야. 야 없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제가 옛날에 뭐 주구장막 뭐 이런 거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이는 가장 큰 문제가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말따위 행따가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저 뭐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게 최고의 나는 총선 선거 운동이었다고 보는데 저희 입장에서 최고의 선거 운동이죠. 근데 그거는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국민들 만난다고 돌아다니는데 얘가 또 한동훈이처럼 약간 겁쟁이에 가까워요. 한동훈이도 왜 광주 사람들이 뭐 자기 뭐 위해할까봐 경찰로 둘러싸는 걸 막 목에 힘주고 내려가는 건 똑같아. 그거 보고는 전남 패싱이라고 아무도 안 해. 광주 패싱이라고 아무도 안 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옛날에 그 청와대에서 국민과의 대화 같은 걸 하면 이제 물론 신원 같은 걸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뭐 국민의힘 당원으로만 막 채우거나 이런 짓 안 했단 말이에요. 저번에 기억들 하세요? 왜 있잖아. 카메라 리허설 YTN이 그거 보도했다가 나중에 그걸로 징계 먹었잖아요. 질문이 이미 정해져 있어. 질문까지도 알고 있는 상황하고 뭐냐면 내가 국민과의 열린 대화를 하겠다라고 해. 그러면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까지 알고 있고 질문까지 리허설을 해버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새날 방송할 때 이건 대본은 없어요. 구성만 있을 뿐이에요. 새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상파에서 토론 프로그램에는 질문만 있지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몰라. 그러면 자기가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되게 골 때려. 이번에 업무 보고 하는 것 대신에 민생 토론이라는 걸 하고 다녀 지금. 그 민생 토론인가 뭔가를 얼마 전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제 마포에서 무슨 카페 같은 데 모여갖고 뭐 했던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민생 토론이라는 걸 해. 그래 놓고 한 6분인가 공개해놓고 나머지는 언론에 비공개야. 아무도 보지 마. 그럼 그 행사장에 온 한 30-40명하고만 소통하고 끝이야? 나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니 이해하셔야죠. 부대 열중셔도 힘들어하시는 분인데 국민들 놔두고 무슨 말이 나올 줄 압니까? 답은 제대로 하겠어요. 국민들한테 질문하세요 이 말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왜 도어 스태핑이 왜 안 하겠어요? 말실수도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안 하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도어 스태핑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게 더 신기하죠 사실. 그러네. 역시 천재 의사 변호사. 핵심을 찌른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재밌어. 토론에 참가자는 각 부처에 할당해 섭외했다. 뒷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 다 걸어들어겠다. 씨발 진짜. 이게 만약에 한 40명 오는 자리면은 기재부에다가 2명, 통일부에다가 1명 이런 식으로 할당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기재부에서 알고 있는 사람 섭외해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것도 못 신청을 믿겠어. 받고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얘네들은 고발사주, 민원사주
아니 지금 이것도 사주에. 이게 원래는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는 새해 초에 각 부처가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건데 그 장관들은 필요 없고 그 장관들이 고른 일반인들 국민들을 갖고 민생 토론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 6, 7분만 공개라고 나머지는 비공개인데 그 안에서 뭘 했을지 어떻게 알아? 그 안에 60명을 모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당받아서 하면은 윤석열이 들어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얘는 찌들끼리? 전과가 있잖아. 지금 아까 내가 말했던 마포에서의 매출 100억 원이 넘는 소상공인 모아놓고 소통한다고 저지랄을 했잖아요. 근데 다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있지 지금 카카오를 처벌해달라고 했던 택시기사가 나중에 봤더니 국민의힘 당직자야. 대선 지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이 사람은 그냥 소상공인 서민이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발사주, 민원사주, 질문사주, 사주팔자 아주 그냥. 네, 문재인 대통령 때는 신청을 받았고 거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고 했었는데 여기는 야, 뒷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대통령실에서 할 말입니까? 그렇죠. 뒷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국민을 뒷말하는 사람으로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보다 민기영우 같은 사람이 초대된 게 아니다 이런 맥락으로 저는 읽히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돌발 사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도 기억나잖아요. 대통령님은 무슨 자신감이냐.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냐 이랬죠. 그때 국민들이 대통령 손가락질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게 무슨 경우냐라고 하지. 아니 우리나라 기자들 얼마나 좋습니까? 외람되오나 이런 분들인데 근데 그것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요거에 그냥 진짜 민생이라고는 하는데 총선용으로 그냥 난 소통해라는 이미지만 갖고 가고 싶고. 그렇죠. 그것만 갖고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결국은 말하면 그런 거죠. 왜 생방송 공개를 안 하겠습니까? 이게 실수할까 봐 말이. 그렇죠. 뭔 실수가 나올 줄 알아요 지금. 더군다나 무슨 민생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다 총선에 막 맞춰져 있어가지고 웃긴 놈이에요. 진정성 하나도 없는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난리가 난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은행 망하게 생겼어요. 주요 대출 연체액 2배로 뛰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 연체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연체라는 게 있긴 하지. 어떤 시대에나. 근데 연체액이 2배로 뛰었다라고 하는 건요.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뜻이죠.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 내가 평상시 때 쓰던 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직을 했다거나 월급이 안 들어왔다거나 그런 이유로 연체가 되는 거예요. 5대 은행 도소매업 대출 연체 추이. 아니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이게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3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경제가 깨지면 가정도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가계 기업 대출 연체율 추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가계 대출은 우리가 쓰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통장까지도 가계 대출입니다. 그리고 뭐 저 학자금 대출도 있을 거고 집 뭐 저 전세담보대출 이거 다 가계 대출이에요. 기업 대출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가요. 색깔로 보시면 기업 대출 연체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가계 대출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거고 가계 대출 전 세계 1등. 그래서 이 얘네들이 올해 목표를 잡았다 그러더만 GDP 대비 100이 넘는 게 한국밖에 없으니까 104인가 그래요. 근데 100 밑으로 떨어뜨린 게 목표래.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100 밑으로 떨어뜨리지도 못할 거고. 100 밑으로 떨어뜨려도 세계 1위예요. 아니 그리고 100 밑으로 떨어뜨리지도 못하죠. 아니 못하죠. 애 낳으면 대출해주겠다면서 무슨 대출 비율을 줄여요. 그렇지. 앞뒤가 안 맞지. SOC 투자해가지고 지금 저 건설회사들 망할까 봐 돈 쏟아붓고 있는데 뭐 걔들 결국적으로는 뭐냐면은 최근에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수도권이 아닌 일반 중소도시에 집 한 채를 가지면 그거 집 2채로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빚내서 집 사라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면 건설회사 망한다 이거죠.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미달이 나왔다고. 서울에서. 그냥 수도권이야 서울에서. 다음에 신용카드 연체액 추이. 이거 보면 진짜 소름 끼치잖아요. 이렇게 되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야 다. 한 사람이 신용불량자 되면 다행인데. 이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 2조를 돌파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2조 돌파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진짜 무서운 거죠. 이렇게 되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아파트 한 채 갖고 문재인 정부 버렸던 아파트값 오르기 바랬던 사람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 일본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30년 가까이 저성장하면서 막 월급이 한 20년 동안 안 오르는, 그래도 팩스를 넣었던 것으로 가는 거고, 도쿄에 아파트 하나 있었던 사람들 그때에 비해서 아파트 값이 10분의 1로 그렇죠. 줄어들었습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것도 감당이 안 돼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정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명심하세요. 그 사람들 대한민국 언론 피해자입니다. 다. 우리나라 전세 사기 누가 부추겼는지 아세요? 언론들이었어요. 연끌하라고 언론들이 부추기고 전문가들이라고 나와가지고 집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내가 봐도 맞아. 그 말은 맞은 것 같아.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 사, 지금 산 게 마지막이 돼버린 거지. 그거 지금 다 언론들이 만든 겁니다. 그 언론들이 부동산이 불안하다고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헬리콥터도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부권 행사한 것은 표피적인 명분이고요. 나라 다 망치고 있어요. 얘. 완전 초토화가 그러니까 되고 경제를 있어요. 살리거나 어떤 방향성, 뭐 출생률을 높인다거나 할 때는 일관되게 딱 가야 되는데 처방이 그지 같아요. 아기담보대출하고 자빠졌으니까. 이번에 그 연구 보고서 하나 나온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출생률이 낮은 거의 첫 번째 원인이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주택 환경, 아파트 중심의 주택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나라의 이 아파트 중심의 환경이 얼핏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니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공간이 사고를 지배한다 하시면서. 정말 그 관련된 파생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거가 안정이 돼야지 네.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아니 새끼나 키울 동굴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보신 건 이제 제1금융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제2금융권 연체율을 보면 사실 이게 더 무섭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서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보험사, 카드회사, 저축은행 이렇게 가는 건데, 저축은행은 이미 6% 넘어가고 있어요. 예. 지금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다 아는 사람들 모아놓고 쇼하고 있을 때 아니야.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요, 세금만 쏟아붓고 효과는 없이 그냥 나라 망해가는 건데, 저는 이게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는 니치 이미 다 놓쳐요. 한국이 그렇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에 줄 서다가 사실 중국한테 대치기 당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자는 탄핵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댓글창에 보니까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고? 나가 이 새끼야.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요. 사실 우리나라는 진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사실은 보수고 수구와 보수가 있을 뿐이죠. 그러네. 예. 여기까지 합시다. 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아이고. 아까 그 댓글까지 읽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올려주셔갖고요. 여기서부터 읽어드려야지.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내가 그걸 다 놓쳤단 말이야? 김영일님, 푸나성님, 최강동환, 볼메그리님, 정변호사님, 군기반장, 따라라락. 저 생략할게요. 요즘 분노의 똥침님이 안 보이시네. 분노의 똥침님 부탁이 있는데, 윤발, 긴발, 한발 똥침 시원하게 쏴보시오. 감사합니다. 미야킴님,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예, 마찬가지. 감사합니다. 이병진님, 어제 정봉주 TV에서 정변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조금 이상한 말이겠지만, 신이 있다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멧돼지는 산탄총이 나 이제 넘어갑시다. 나 구속될 수 있어요. 읽어드렸다고. 그 다음에, 메이슨 K님, 탄핵에 성공하면 값진 정변. 근데 정변이라고 하면 그 낮추는 거고요. 혁명이라고 해야지. 네. 여기서 정변은 저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값진 정변에 이제 저기 그거 꼭 감사합니다. 킨카님 감사드리고요. 윤미주님 고맙습니다. 우성민님, 이재명 피습 사건은 분노하고 원래 갑자기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참고로 극단적 더닝 크루거들의 모임, 즉 일베나 거대 뒤에 숨은 세력들이 계획된 조직된 범행입니다.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고 우리도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민주정권 되찾고 일베나 극우 행위 철저히 조사해 독일이나 서유럽 국가처럼 취업 금지나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민주시민들의 희생이 멈춰지길 바랍니다. 왜 5.18 같은 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처벌감이거든요. 다 이은조님 개뚜껑 머리카락 더 날라가겠네. 감사합니다. 난나님 119대 29 거부 거는 거부. 우승민님 이재명 대표 피습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분노하고 화나는 일인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더욱 위기의식이 고조하고 현명하길 바라길 빕니다. 또 민주당이 더 공고히 통합해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할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총선 압승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넘어 탄핵이나 이미 종료하는 날까지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승민님. 또 오승민님 22대 총선은 민주당 202석, 국힘 80석, 기본소득당 5석, 진보당 5석, 이준석 신당 5석, 진보블록 7석만 해도 행복할 듯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요 300석이 넘는데? 자, 대충 그렇진 않겠구나. 진보 진영이 거대한 파도 물결이 시민사회에 영향을 주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우승민님 또 올라프 쇼츠 총리 윤석열보다 떨어져서 자존심 상하겠노. 거기. 블루토파즈님 8% 18% 감사드리고요. 우승빈님 무조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꼭과 모닝 컨설트만 보세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셨고요. 최은순 사기꾼님 빵에서 딸년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위험해. 특검 받고 기다리고 명신아. 있습니다. 네. 특검 받고 명신아 얼른 오너라. 예. 자, 우승민님 현재 우리의 주적은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정권 그리고 1번뿐이다 하셨고요. 다음에 배애영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